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그 주말의 비밀, 절대 잊을 수 없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연입니다. 22살이고 경상남도 밀양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저는 매주 주말마다 가족이 소유한 시골집에 가는 게 전통이었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주말처럼 시작했지만 결국 제 인생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다준 순간이었답니다. 저희 집은 밀양 외곽의 논밭과 산이 어우러진 조용한 마을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새로운 관리인을 고용하셨는데 저는 그를 직접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주말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그를 만났죠. 그는 나무 울타리에 기대어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팔과 부드러운 웨이브가 진 짙은 검은 머리, 그리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수염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항상 관찰하는 듯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죠. 제가 다가가자 그는 재빨리 몸을 펴고 모자를 벗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수연 씨 맞죠? 아버님께서 이번 주말에 온다고 하셨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네, 맞아요. 그리고 당신이 새로운 관리인 이준호 씨죠? 라고 물었어요. 그는 살짝 웃으며 입가에 보조개가 생겼고 맞아요. 혹시 관심 있을 만한 걸 보여줄까요? 라고 말하며 저를 창고 쪽으로 이끌었어요. 그 창고 안에는 오래된 담요에 포근히 감싸진 아주 작은 새끼 양이 있었어요. 아직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듯 서투르게 머리를 흔들며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죠.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살며시 쓰다듬으며 설명했어요. 이 새끼 양은 며칠 전에 태어났어요.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귀엽고 간단한 이름으로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오며 꼬마 매듭이 어때요? 작지만 꼬일 것 같은 느낌이라서요. 라고 했어요. 그가 눈을 깜빡이며 장난스럽게 윙크했죠. 꼬마 매듭, 참 잘 어울리네요. 그때부터 주말마다 그 작은 생명과 준호 씨와의 시간이 특별해졌어요. 그가 들려주는 농장 이야기, 함께 나누는 소소한 농작물 이야기, 그리고 꼬마 매듭에게 먹이를 주던 순간들이 저를 점점 그의 곁으로 이끌었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시간의 흐름을 느리게 만드는 마법 같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으니까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주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감미로운 순간들의 서막이라는 걸. 그 주말의 시작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스며들었어요. 시골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준호 씨가 들려준 농장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그는 언제나 조용하고 진지한 태도로 동물들과 자연을 돌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좀 달랐어요. 그의 말투에는 평소보다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저는 그 안에서 묘한 끌림을 느꼈죠. 준호 씨와 저는 꼬마 매듭이 먹이를 잘 먹는지 확인하러 창고로 향했어요. 그 작은 새끼 양은 아직도 힘겹게 서 있었고 저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준호 씨가 옆에서 설명을 시작했죠. 꼬마 매듭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생각보다 빨리 자라요. 매일 조금씩 더 강해지는 걸 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곳에 오면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평화가 느껴져요. 라고 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수연 씨가 와서 농장도 매듭이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고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죠.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밭을 돌보고 농기구를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 씨는 때때로 농장 일상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에 웃음으로 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에 저는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 씨와의 만남은 단순한 인사 이상이 되었어요. 그는 마치 이곳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제 일상에 스며들었죠.
저도 모르게 그의 존재가 점점 생생하게 다가왔고 그의 눈빛, 손짓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직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죠. 그저 주말마다 찾아오는 시골집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주말, 운명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꼬마 매듭과 준호 씨, 그리고 이 셋이 엮어가는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시골집의 한적한 오후가 이렇게 특별할 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평범한 듯 특별했던 주말이 어느덧 깊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창고 앞에서 마주친 두 눈빛이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관리인과 손녀딸의 관계를 넘어선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의 시작이었답니다. 그 주말의 평화로운 오후는 어느새 새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시골집의 따뜻한 햇살 아래 저는 이준호 씨와 꼬마 매듭을 돌보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가 들려주는 농장의 이야기와 그의 부드러운 미소는 서서히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과일을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준호 씨가 꼬마 매듭을 품에 안고 나타났어요. 수연 씨, 이 녀석이 당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하며 저에게 아기 양을 건넸어요. 그 순간 그의 눈이 반짝이며 살짝 미소를 지었죠. 저는 웃으며 아마 우리 둘 다 좋아하는 걸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그 말에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그럴지도 모르죠. 라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잠시 농장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의 차분한 말투와 따뜻한 시선은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고 저는 점점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기다려졌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와 웃음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어요. 어느 날 준호 씨가 꼬마 매듭에게 우유를 먹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긴장된 손으로 우유병을 잡았고 꼬마 매듭은 갈증을 참지 못한 듯 열심히 빨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며 준호 씨와 저는 함께 웃었어요.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손에 살짝 닿았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따뜻한 접촉이 전해준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답니다. 그날 이후 준호 씨와 저는 더 자주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숨기려 애썼죠. 그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느끼면서도 그저 좋은 친구로 남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던 중 준호 씨가 갑자기 저를 불러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말하기를 주저하는 듯했죠. 그 순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내뱉을 말이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만 같은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였답니다. 그렇게 운명의 순간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그와 나누었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밤 시골집의 고요한 어둠 속에서 우리 둘 사이에 숨겨진 감정이 마침내 폭발하려 했답니다. 그가 저를 조용한 마루 한쪽으로 이끌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녁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 순간 이준호 씨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 깊고 진지했죠. 그의 입술은 살짝 떨렸고 말할 듯 말하지 못하는 그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수연 씨, 그가 낮고 부드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난 내가 온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그의 음성은 떨림 섞인 진심이었고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면서도 마음이 두근거려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가 숨을 고른 뒤 이어서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너 같은 사람은 없었어. 내가 이곳에 와서 모든 게 달라졌어. 그 순간 저는 그의 고백에 놀라면서도 가슴 깊이 울리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은 제 마음속 불안을 한순간에 녹여버렸죠. 나도 사실은 똑같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준호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어요. 그가 살며시 제 손을 잡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의 손길은 뜨겁고도 부드러워서 마치 저를 감싸 안는 듯한 위로가 되었죠. 우리 천천히 알아가 보자. 그가 속삭였어요. 서로에게 솔직해지면서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농장 창고 앞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답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그의 숨결이 제 피부에 닿는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입맞춤은 저희 둘만의 비밀이 되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마치 다가올 변화가 우리를 시험할 것만 같은 느낌이었죠. 그 따뜻한 감정 뒤에 숨겨진 미묘한 긴장감은 점점 더 뚜렷해졌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감정이 가져올 기쁨과 고통,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저는 단지 지금 이 순간만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어요. 다음 주말,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때의 우리 마음속에 어떤 파도가 몰아칠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날 밤의 입맞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었어요. 시골집 창고 앞, 서늘한 공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처음으로 마음을 나눴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게 멈춘 듯 했어요.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면서 마음 한켠에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피어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무언가에 묶인 듯 무거웠죠. 시골집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이준호 씨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는 조금은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연 씨, 어젯밤에 고마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지했지만 그 속엔 무언가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작게 미소 지으며 나도 그랬어요. 우리 천천히 알아가자고 약속했잖아요. 라고 말했죠.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침묵 속에선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오갔고 마치 우리 둘만의 작은 세계가 만들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농장 주변을 혼자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들, 준호 씨와 나눈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죠. 그러던 중 멀리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마을 어귀에서 낯선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고 저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죠. 그는 이준호 씨와 뭔가 관계가 있는 듯 보였어요. 두 사람의 짧은 눈빛 교환과 긴장된 분위기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암시했죠. 그 순간 저는 이곳 시골집에 숨겨진 과거가 생각보다 복잡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점점 더 커져가는 의문과 불안을 느꼈답니다. 준호 씨와의 감정이 깊어지는 동시에 그의 과거와 이 마을에 얽힌 비밀이 무엇일지 궁금증이 증폭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 사이를 오가며 그 미스터리를 풀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평화로웠던 시골 주말은 어느새 미스터리와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낯선 남자의 등장으로 우리 관계가 어떻게 흔들릴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낯선 남자가 마을에 나타난 이후로 시골집의 평화는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이준호 씨가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불렀죠. 그는 창고 옆 작은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한동안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수연 씨, 사실은 말 못했던 일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죠. 그 남자, 내가 과거에 알던 사람인데
우리 사이에 풀지 못한 일이 남아 있어요. 저는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준호 씨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 사람과 나는 꽤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고, 지금도 그가 나를 찾아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졌죠. 그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준호 씨는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저 역시 그에게서 느껴지는 긴장감에 마음이 무거워졌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그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고 꼬마 매듭을 돌보는 일도 두 사람 사이의 유대를 깊게 만들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낯선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마을 한복판에서 아무도 모르게 준호 씨를 찾아와 짧은 대화를 나누더니 급히 사라졌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긴장감과 무언가 큰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시골집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그들의 비밀을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준호 씨와 나, 그리고 꼬마 매듭까지 얽힌 이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농장 일상이 아닌 우리 삶의 운명을 바꿀 미스터리로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동시에 강한 호기심이 불타올랐어요. 이 모든 비밀이 드러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조심스레 첫발걸음을 내딛었답니다. 그날 밤 어둠이 깊게 깔린 시골집 마당에서 저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먼 산의 고요함 사이에서 마음속에선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죠. 이준호 씨와 그 낯선 남자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준호 씨에게 다가가 지난밤의 불안한 생각들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수연 씨, 사실 오래전부터 저를 괴롭혀온 일이 있어요. 그 남자는 내 과거와 깊게 연결된 사람이고 그가 나타날 때마다 모든 게 흔들려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가 겪어온 고통과 싸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 노력했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꼬마 매듭을 돌보며 잠시나마 평화를 느꼈어요. 그 작은 생명체가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듯했죠. 매듭은 햇살을 받으며 한가롭게 풀을 뜯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둘의 표정에는 묘한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자 다시 그 낯선 남자가 시골집 근처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저도 불안한 마음에 준호 씨에게 물었죠. 그 사람이 또 왔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 그가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농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이라는 것을. 준호 씨와 나, 그리고 꼬마 매듭이 함께하는 이 시간은 앞으로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로 이어질 테고,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다짐했어요. 어떤 위험이 닥쳐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는 이제부터 모든 걸 걸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저는 마음속 깊은 결심을 다졌어요. 이준호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자리 잡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낯선 남자와 얽힌 준호 씨의 과거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도 커져만 갔어요.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시골집 창고로 향했어요. 꼬마 매듭이 햇살 속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죠. 준호 씨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수연 씨, 오늘은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과거에 자신과 그 낯선 남자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어요. 오래전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저는 그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 할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칠 시련에 맞설 준비를 했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마을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꼬마 매듭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소문이 퍼졌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준호 씨와 함께 농장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곳엔 작은 발자국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고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단단히 조여왔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숨겨진 비밀과 위협, 그리고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운명이 담긴 이야기였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는 이준호 씨와 함께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날 오후 농장 주변을 살피던 중에 저는 이상한 기운을 더욱 강하게 느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고 멀리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준호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빛도 경계심으로 반짝였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소리가 난 쪽으로 다가갔답니다. 조심스레 다가간 곳에는 버려진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는 흙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분명 최근에 누군가가 두고 간 것처럼 보였죠.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인물들은 낯익은 얼굴들이었고 편지에는 긴장감이 묻어나는 글씨체로 무언가 경고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준호 씨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이건 내 과거와 관련된 증거들일 거예요.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의 슬픔과 두려움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죠.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의 감도는 긴장감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앞으로 마주할 진실이 얼마나 혹독할지 예감할 수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는 급히 상자를 다시 닫고 숨어야 했죠. 숨죽인 채로 귀를 기울이자 그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준호야, 내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그의 말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위협하는 거대한 그림자라는 걸,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준호 씨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싸워야만 한다는 사실도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진실들이 밝혀질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었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준호 씨와 함께 마주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낯선 목소리가 멀어지고 난 뒤에도 제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우리는 조용히 숨을 죽였죠. 그 순간 농장 주변에 들이운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는 듯 했어요. 이준호 씨의 과거가 우리 둘의 현재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해졌답니다. 상자를 다시 가방에 넣고 우리는 서둘러 농장 안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고 그 촉감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죠. 수연 씨,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위기 속에서도 그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여러 생각이 떠올랐어요. 준호 씨와 나, 꼬마 매듭 그리고 이 마을에 숨겨진 비밀들.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있었죠. 저는 이 미스터리를 풀어내야만 한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 씨와 다시 마주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 저는 말했어요. 진실을 밝혀내고 그 낯선 남자가 왜 우리를 쫓는지 알아내야 해. 준호 씨는 깊은 숨을 쉬고는 맞아요. 이제는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어요. 함께 싸워야 해요. 라고 답했죠. 하지만 그 순간 농장 한편에서 꼬마 매듭이 갑자기 불안한 듯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동시에 매듭 쪽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과 마주쳤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농장과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목숨을 건 싸움과도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 저와 준호 씨, 그리고 작은 꼬마 매듭이 있다는 사실을요. 앞으로 어떤 위험과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이 이야기를 지켜봐 주세요. 우리의 다음 선택은 모든 것을 바꿔 놓을 테니까요.